아직도 투자라는 말을 들으면 좋은 타이밍에 샀다 팔았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트레이딩과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얻은 행위라면서 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분들께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종이화폐가 풀리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신의 꿈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노동력을 통해 벌어들인 소중한 돈의 가치를 누군가가 무분별하게 찍어내는 종이화폐의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녹아내리는 걸 방치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재 우리가 번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구매력을 미래에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옮겨놔야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옮겨놨다면 타이밍을 보면서 계속 샀다 팔았다 해야 할까요? 아님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좋은 가치 저장 수단을 선별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모아가고 보유하면서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제 채널을 오랫동안 봐주신 많은 구독자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그 문장,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그 문장,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는다,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에 집중한다, 이 세 가지 문장으로 정의된 투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투자를 복잡해 보이고 정신없어 보이고 타이밍 매매, 고급 정보 찾기, 눈치 게임 같은 것이 아닌 오랫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마치 운동선수들의 기본기 훈련, 세계적인 뮤지션들의 악기 조율, 매일 스스로 단련하는 헬스, 미래를 위해 머릿속에 지식을 채우는 독서와 공부처럼 우리가 살면서 꾸준히 해야 하는 루틴 같은 것이라고 설명드립니다. 이런 식의 올바른 투자에 대한 생각을 갖고 투자 방식을 세팅해 놓는다면 그때부터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좋은 자산을 모아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수입을 늘리기 위한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하게 되면서 일과 투자, 사업과 인생 모두가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올바른 투자의 습관과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선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자신이 깨닫고 터득한 삶의 지혜를 무슨 특별한 비법인 양 포장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분야의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던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묵직한 메시지가 담긴 그들의 서적들 속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서 투자와 인생에 도움이 되는 현인들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영감을 받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에 있는 내용 중에서 계정 증보판 내용에만 포함되어 있던 부분들의 핵심 메시지를 몇 가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돈의 속성의 저자인 김승호 회장은 사업가이시면서도 그 누구보다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입니다. 특히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돈의 속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는 돈이야말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울 수 있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돈의 지극히 평범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코 평범함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범한 방식으로는 풍족한 돈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능력인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 이 4가지가 각기 다른 능력임을 이해하고 각각 다르게 다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투자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때 많은 돈을 벌어봤던 경험이 있어도 지금은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모두 다 사라졌거나 돈을 모으고 불리는 능력은 어느 정도 있는데 버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면 부자가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현재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자신에게 부족한 능력은 키우고 장점은 최대한 활용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선 어려서부터 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고 공부가 있어야만 나중에 성인이 돼서 돈에 대한 올곧은 태도와 가치 기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구독자님들 중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시라면 돈에 대해서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올바르게 공부하고 금융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게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승호 회장님의 이런 의견에 덧붙여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만약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매일 볼 수 있는 어린이 경제신문이 있습니다. 이걸 구독해서 아이들과 하루에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함께 얘기해보고 그 신문에 나온 주제에 대한 뉴스 영상도 함께 보면서 우리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생각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씩 경제의 관념과 투자의 관점들을 알려주는 그런 루틴을 하나 만들어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자녀들의 경제 교육에 대해서 김승호 회장님은 이 책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은 자본주의에서 살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을 마감하고 우리들의 자녀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 돈에 대한 공부는 자본주의 경제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식을 위해 증여로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재테크 능력이나 돈에 대한 시각도 물려줘야 그 집이 대대로 이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식들의 선조가 되어 돈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돈을 밝히면 돈이 주인이 되고 돈에 밝으면 내가 주인이 된다. 돈에 밝기 위해서는 돈에 대해 치밀하게 공부하고 돈을 말하는 데 어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돈을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결코 돈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돈은 무섭거나 더러운 것이 아니다. 돈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돈을 버는 방식이 좋거나 나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정말 너무 좋은 내용이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내가 내 자식들의 선조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문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가끔씩 투자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부를 쌓아 우리들만의 가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생각 역시 자신이 갖고 있는 현실적 단점과 한계를 계속 되새기면서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마인드로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모든 가문의 조건들을 만들어서 내 자녀에게 그 마인드와 부를 모두 물려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부와 마인드를 많이 물려받지 못했다면 내가 그것들을 채워줘서 물려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조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위해선 투자와 인생에 대한 올바른 마인드를 세팅하고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10년 장기 투자 플랜을 짜듯이 30년 인생 플랜, 50년 가문 플랜을 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선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알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야 돼요. 좋은 영상 보고 좋은 글 읽고 느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느낀 그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승호 회장께서는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말자라는 주제로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도하는 삶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자의적으로 하고 가치를 느끼면 그것이 워라밸이고 소확행이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이란 부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그 남은 시간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보내는가? 당신이 할 수 있을 때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기록하고 개선하고 참여하라. 치열하게 살지 않았는데도 워라밸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삶은 그리 흔하지 않다. 최소한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서는 오지 않는다. 누군가 그런 단어에 끌렸다는 것은 아직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반증할 뿐이다. 인생을 날로 먹으려고 했다가 내가 누군가의 날생선이 될 수도 있다. 20대, 30대의 충분한 수면과 정기적인 휴가, 그리고 퇴근 후 취미생활을 즐기는 삶을 원한다면 그에게 워라밸이 보장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란 없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워라밸을 즐겼던 20대, 30대에게 닥쳐올 삶이란 치열한 20대를 보낸 사람들을 위해서 40대 이후부터 살아가야 하는 일뿐이다. 일론 머스크는 2020년 6월에 올린 트윗에서 나는 일주일 내내 하루 16시간, 1년에 52주를 일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행운아라고 부른다 라고 올린 적이 있다. 세계 최고의 부자도 인생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론 무엇이 그의 워라밸인지 잘 알 수 있는 글이다. 김승호 회장은 자신의 책 돈의 속성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좋아하는 이유는 열심히 빡시게 살고 워라밸 따위는 없다 이렇게 말해서가 아닙니다. 마지막 문장에 언급됐던 일론 머스크의 사례를 통해서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생각하는 삶의 워라밸이라는 건 적당히 일했으면 쉬고 놀고 은퇴하고 싶고 누워있고 싶고가 아니라 그 누구의 지시도 아닌 그가 스스로 이루고 싶고 도전하고 있는 그 목표를 향해 방법을 찾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도전하는데 하루 16시간을 쓰는 것 그 자체가 그에게는 워라밸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정하고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알아서 새벽에 눈을 뜨고 저녁에 늦게 퇴근해서 책상 앞에 앉아서 모두가 맥주를 마시고 예능 프로를 보고 있을 때 또 다른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자신의 도전을 향한 연료를 가득 채우고 하늘로 쏘아 올려도 계속 의미 없이 폭발하는 로켓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또 내일도 계속 궤도를 다시 확인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고 또다시 열심히 로켓을 만들고 연료를 채워서 오늘도 다시 한번 로켓을 발사하는 그 행위 자체가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우리들의 워라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디에 관점을 두고 무엇에서 행복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워라밸, 일과 삶의 밸런스는 다르게 규정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돈의 속성 계정 증보판의 내용 중에 마지막으로 김승호 회장께서 생각하시는
우리가 부자가 될 준비를 마쳤는지 알 수 있는 30개 질문 리스트를 보면서 한번 다 같이 자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올 30개의 질문에서 80% 이상을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부자가 될 준비를 마쳤고 80% 이상 부자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김승호 회장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럼 김승호 회장 공식 인정, 준비된 부자, 미래의 부자 인생 유무를 확인하는 자가 진단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 나갑니다. 1. 나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2. 나는 정직하고 옳은 방법으로 부자가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 3. 나는 내가 부자라 생각하는 돈의 목표가 정확하게 있다. 4. 나는 그 목표로 하는 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5. 한 달 수입의 20% 이상을 저축할 수 있다. 6. 나는 노동의 투자로 노동에서 버는 돈만큼을 벌고 있거나 벌 수 있다고 믿는다. 7. 내 인생에서 앞으로 10년 이상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 8. 나는 1년에 투자와 관련된 책 3권을 포함해서 총 10권 이상을 읽는다. 9. 나는 투자 공부를 주당 5시간 이상 한다. 10. 특정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하며 이익을 낸 적이 있거나 보유 중이다. 11. 나는 지금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현재 금리가 얼마인지를 알고 있다. 12. 나는 내가 사는 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달보다 얼마나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알고 있다. 13. 나는 내 주변에 나보다 10배 이상 부자인 지인이 있고 자주 만날 수 있다. 14. 나는 경제신문이나 기사를 정기적으로 읽는다. 15. 나는 지난 3년간 지갑, 가방, 전화기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적이 없다. 16. 나는 복리를 이해하고 복리로 생긴 이익을 복리로 투자하고 있다. 17. 나는 신용카드가 없거나 잔액을 매월 모두 정산한다. 18. 나는 내 명의의 집을 가지고 있다. 19. 자동차를 사면 5년 이상 타며 지난 3년간 무사고다. 20. 나는 현재 잘 사용하지 않으면서 계약 때문에 지불하고 있는 전기 지출이 없다. 21. 지난 3개월 사이에 기억이 나갈 정도로 술을 먹은 적이 한 차례 이하다. 22. 치료를 위해 먹는 약이 3가지가 넘지 않는다. 23.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운동을 한다. 24. 하루에 6시간 이상의 수면과 2시간 이상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 25. 자신이나 부양가족 중에 중병을 앓는 사람이 없다. 26. 배가 터지게 밥을 먹는 적이 한 달에 2차례 이하다. 27. 계약서나 영수증을 날짜별로 모아두는 곳이 정해져 있다. 28. 각종 암호가 잘 정리되어 있고 항상 업데이트하고 있다. 29. 지난 3년간 경찰서나 법원을 다녀온 일이 없다. 30. 배우자나 가족도 이 질문에 80% 이상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질문들은 한 사람의 경제 습관과 지식, 생활 태도를 통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키고 불려나가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김승호 회장께서 만들어 보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질문을 보시면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상당히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은데요. 개인의 생활 환경, 가족, 버릇, 습성, 태도, 건강상태, 경제적 지식, 관심도, 공부 등을 모두 고려해서 만들어 본 것이라고 합니다. 이 30가지 질문 중에서 현재 자신과 상관없는 항목들을 제외하고 80% 이상 잘하고 있다면 사업에서 대박나거나 복권에 당첨되지 않아도 반드시 조용하게 10년 안에 원하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김승호 회장께서는 말씀하시니까요.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우리들의 긴 여정 속에서 이 질문들 가운데 뜨끔했던 항목들이 있다면 조용히 그 부분들을 계속 채워나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BTS 투자자이며 동시에 이 자산들의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이용해서 사팔사팔하지 않고 최대한 길게 오랫동안 매집하며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이런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고, 아주 워렌 버핏 나셨어. 그렇게 잘난 놈이 유튜브 영상이나 만들고 있냐? 입으론 누가 이딴 소리 못하냐? 꼭 상승장 때 나타나서 이딴 소리 한다니까? 이놈이 고점 알려주는 인간지표네. 오늘 쇼패팅 바로 들어간다잉? 꼭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그분들이 봤을 땐
제가 믿음이 안 가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요. 참고로 제가 갑자기 상승장 때 나타나서 장기 투자를 외치는 건 아니고요. 작년 하락장 내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팩트체크로 살짝 말씀드리면서 제가 좋아하는 월가의 레전드 투자자이자 개인 투자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이야기를 많이 남겨준 피터 린치의 장기 투자에 대한 생각을 통해 월가의 레전드 투자자는 장기 투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피터 린치의 워딩 그대로 정확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피터 린치가 마지막으로 집필했던 세 번째 책인 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과연 피터 린치는 이 책에서 장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는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했는지 한번 그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1년, 2년 또는 5년 안에 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주식 가격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손실이 날 때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시장을 떠나게 될지 모른다. 20년이나 그 이상이 적절한 투자의 기간이다. 20년 정도면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심각했던 조정을 겪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이다. 그리고 수익이 충분히 쌓일 수 있는 기간이다. 전체 수익을 보면 주식은 1년에 11%의 수익률을 기록해왔다.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연 11%의 수익률로 20년이 지나면 1만 달러는 8만 623달러로 증가하게 된다. 11%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좋든 나쁘든 주식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 당신의 돈과 주식이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다. 어떤 회사의 주식이 좋은지 분석하는 업무에는 탁월한 능력이 빛을 발휘한다.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을 용기와 인내심이 없다면 평균 수준의 투자자에 불과하다. 훌륭한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지적 능력이 아니라 원칙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식을 팔지 말고 이런저런 방법을 알려주는 똑똑한 충고를 무시하면서 멍청한 당나귀처럼 행동하라. 사람들은 지금까지 돈을 버는 비밀 공식 같은 것들을 찾아 월가를 돌아다녔다. 수익을 내는 우량회사의 주식을 사서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팔지 말고 보유하라. 주가 하락은 매도해야 할 이유가 아니다.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의 주식에 끝까지 충실하겠다고 맹세하기는 쉽다. 어느 강연장에 가서 스스로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손을 든다. 요즘에는 오히려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진짜 장기 투자자는 주식 가격이 크게 떨어질 때 알 수 있다. 어느 누구도 하락장이 언제 올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하락장세가 시작되면 10개 종목 가운데 9개 종목의 주가가 거의 동시에 떨어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까 두려워하게 된다. 투자자는 뉴스 진행자가 재앙이나 재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해가면서 시장 상황을 설명하는 말을 듣게 된다. 주식 가격이 0으로 하락해 투자금을 모두 날릴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투자자는 남은 돈이나마 건지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치운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단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스스로 위안한다. 스스로 장기 투자자라고 주장하지만 이 시점에서 모두 단기 투자자로 돌변한다.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면서 우량회사의 주주가 되겠다는 처음 결심을 잊게 된다. 투자자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겁에 질려 주가가 회복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낮은 가격이라도 팔아치운다. 아무도 주식을 팔라고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투자자는 스스로 손해를 자처한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주가의 등락에 따라 거래하는 투자자를 추세 거래자, 마켓 타이머라고 부르는데 정작 자신은 이런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주가가 올랐을 때 팔고 내렸을 때 사는 사람은 누구나 추세에 따라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시장의 흐름이나 추세에 따라 거래하는 사람들은 단기간의 수익을 내기 위해 주가의 단기 변동을 예상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세계 최고의 부자 리스트에서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보다 순위가 높을 것이다. 시장의 추세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시점에 주식을 팔고 주가가 상승했다 하락하는 시점에 주식을 사는 거꾸로 된 투자를 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운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 누구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사람들은 또 폭락이나 조정을 받을 때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주식을 파는 것이 위험한 행동이다. 이들은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월가의 위대한 투자자 피터 린치의 장기 투자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보다 훨씬 강하고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 얘기가 제가 그냥 제 의견인 것처럼 쭉 설명드렸다면 과연 여러분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20년 장기 투자? 그냥 웃고 갑니다잉? 아주 늙어 죽을 때까지 팔지 말라는 거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식을 팔지 말라고? 상패 당해본 적이 없구만. 아마 이런 얘기를 하셨을지도 모르죠. 물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피터 린치의 얘기라고 하더라도 아마 무시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암튼 피터 린치는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마켓 타이밍을 재지 말고 사팔사팔 하지 말고 무조건 우량 자산에 장기 투자를 진행하라고 말하면서 1980년대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 당시 5년 동안의 주식의 상승 기간 동안 주가는 연평균 26.3%씩 올랐다고 합니다. 엄청난 불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수익들의 대부분은 5년 동안 증시가 개장했던 1276일 중에서 딱 40일 동안 발생했다는 겁니다. 만약 그 당시 사팔사팔 했거나 타이밍 보겠다고 팔고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가 수익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40일 동안 주식을 들고 있지 않았다면 연간 26.3%라는 수익률은 4.3%로 급격히 감소했을 거라고 합니다. 나름 장기 투자한다면서 5년 중에 딱 40일만 투자하지 않고 1236일을 투자했는데 수익률은 그냥 은행 이자 받는 꼴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터 린치는 절대 우량 자산을 팔지 말고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월가의 위대한 투자자인 피터 린치가 이렇게 친절하게 자기한테 돈 되는 것 하나 없이 아주 솔직하게 아무리 말해줘도 익절은 언제나 옳고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면 되고 많이 오른 종목 팔고 덜 오른 종목 사면 된다면서 계속 마켓 타이머 같은 행동만 하고 있다면 그건 본인이 월가의 레전드로 기록된 피터 린치보다 훨씬 더 투자를 잘한다는 확신이 있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피터 린치를 비롯한 위대한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대한 가르침을 따르면서 마음 편하게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최대한 제 의견을 빼고 피터 린치의 워딩을 정확히 전달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권위에 의존하는 분들도 조금 더 장기 투자에 대한 마음을 여시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앞으로도 위대한 투자자들의 피와 살이 되는 이야기들을 간간히 영상을 통해서 들려드리면서 우리의 위대한 2030년을 위한 장기 투자의 대장정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부동산으로 부자된 사람들은 꽤 있는데 주식으로 부자된 사람이 적은 이유를 아십니까? 대부분 부동산은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데 주식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 위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건 이 현상을 설명하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주식보다 훨씬 큰 돈을 투자해서 그렇습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사실이고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부동산에 훨씬 큰 돈을 투자했을까요? 부동산은 필수제니까, 내가 살 집이 필요하니까, 안 그래도 비싼 집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오르니까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샀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위에 나열했던 이유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유로 부동산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매수했으니까 많은 돈을 번 사람들도 나온다는 거죠. 그럼 주식은 어떻습니까? 2020년 통계에 의하면 개인 투자자의 1인당 평균 주식 보유 금액은 7,24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주식 투자자 가운데 56.3%는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고 주식을 10억 이상 가진 투자자는 약 0.48%인 4만 4천 명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서울 부동산 34평, 즉 국민평형 중위권 가격이 10억 원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시장과 절반 이상이 1,000만 원 미만으로 투자하고 0.48%만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주식시장 중에서 어느 곳에서 확률적으로 부자가 더 많이 나오겠냐고요. 이건 부동산과 주식의 자산 특성 다 빼고 그냥 확률적으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개별 특수성, 레버리지 활용 유무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은 부동산이 좋다, 주식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투자로 성공하기 위한 많은 조건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바로 한 자산에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는가, 즉 얼마까지 믿고 태울 수 있는가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언론에서 대단하다고 떠들고 매일 떡상하는 그래프 보여주면 뭐예요? 장기적 관점을 갖고 사팔사팔하지 않고 오랫동안 장기 투자로 보유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도 쫄려서 많은 돈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자산이라면 그게 진짜 좋은 자산이 맞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자산은 늘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어서 언제든 마음 편하게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적립식으로 매수를 이어가든 거치식 개념으로 한 방에 큰 금액을 투자하든 자산의 규모를 점점 크게 늘려나가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불려갈 수 있는 자산이어야만 자신의 부의 해자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많이 오르고 있어도 그 자산에 대한 믿음이 없고 단기적 이벤트나 유동성 빨로 오른다는 생각이 드는 자산은 자신의 소중한 자본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넣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가 올랐니 많이 해도 그래서 번 수익으로 보면 수익금 자체는 얼마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은 갈망과 조급해진 마음으로 자신의 성에 안 차니까 더 급등하는 종목을 찾아서 메뚜기 떼처럼 이것저것 습격하듯이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매매 횟수를 빠르게 증가시켜서 더 빠르게 벌어보겠다고 트레이딩을 하는 거지만 제가 늘 현인들의 말씀과 매매 데이터로 설명드렸지만 매매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트레이딩의 수익률은 결국 평균에 회귀하고 그동안 쌓인 매매 수수료로 원금까지 줄어드는 마이너스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할 자산을 선택할 땐 소액만 투자할 자산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야, 이건 리스크가 있긴 한데 일단 소액만 넣어봐. 떡상할지 누가 아냐? 뭐가 터질지 모른다. 그냥 난사한다고 생각하고 쫙 뿌려놔. 그 중에 하나 터지면 나머지 수익 다 커버하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소액을 난사하면서 배팅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이것보단 정확히 개별 자산의 특징을 파악하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각 자산별 핵심이 뭐고 그 핵심 요소를 갖고 있는 최고의 투자 대상을 선별해서 그 변치 않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믿고 단기적 심리 변화와 유동성, 매크로 변수들을 다 무시한 채 시간으로 리스크를 녹여버리면서 계속 자신의 노동소득을 끊임없이 투여해서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드는 행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자산이고 이 큰 규모의 자산이 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사업체, 기업, 담보물이 되는 선순환 구조까지 구축하는 게 진짜 투자자 그리고 투자를 넘어 사업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사업가 마인드로 먼 미래에 큰 규모의 사업체를 구축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자고 계속 강조해드리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좋아하는 김승호 회장님의 명저 돈의 속성에 나온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 책에서는 투자의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들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첫째, 그냥 100년 만에 온 기회라고 하니까 있는 돈 없는 돈 싹 긁어서 남들 따라 들어가는 사람. 둘째, 겁없이 들어왔다 보니까 당연히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계획도 없고 공부도 없고 그래서 무엇을 살지도 모른 채 남들이 좋다고 하면 목돈을 덜컥 집어넣는 사람. 셋째,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음 달 대학 등록금이나 내년 결혼자금 같이 시간에 여유가 없는 돈이나 거의 대부분이 빌린 돈 또는 고배율로 선물 옵션 상품에 뛰어든 거라 돈의 힘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투자의 세계에서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한두 번 운 좋게 수익이 났더라도 횟수가 반복되면서 평균의 회귀에 가면 점점 바닥에 내리꽂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대비적으로 이 책에서는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들은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의 접근 방식을 떠올리면서 함께 들어보세요. 우선 첫째,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투자금을 함께 모아서 회사를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 회사의 전략,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 CEO의 자질, 회계장부와 연간 보고서의 내용 등을 마치 자신이 경영자라고 생각하고 함께 동업을 하고 있다라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표현인 사업가 마인드로 투자하는 거죠. 이게 투자에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남들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사업가 마인드로 투자를 하는데 한 해 성적이 잘 안 나온다고 투자금 회수하고 기업 매각하려고 하는 사업가가 있겠습니까? 사업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자기가 직접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 회사를 누구보다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소문이나 전문가 견해 듣고 자기 회사를 팔거나 그만두지 않잖아요.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 역시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투자를 시작할 때도 자신만의 판단을 믿고 들어가고 떠날 때도 자신의 판단에 맞춰서 떠나는 거지 가격 변동에 따라 쓸데없이 들락거리지 않는다고 김승호 회장님은 이 책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보유하고 있는 돈의 품질이 좋은 돈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투자금이 돌같이 단단하고 무겁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당장 어디로 갈 생각도 없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쭉 차지하고 있을 거고 만약에 배당이라는 식사까지 제공한다면 평생 자리 잡고 살 생각도 하고 있는 돈만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결속력이 강하고 텃세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내용이 수많은 투자의 현인들이 말씀하셨던 여윳돈으로 투자하라는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영상에서 표현했던 인생의 희노애락 비용이 모두 해결된 다음에 시작되는 투자가 진정한 장기 투자라고 말씀드린 내용과도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결국 이런 조건들을 완성해야만 돌같이 단단하고 무거운 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장기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큰 힘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싸게 살 때를 기다린다고 표현하면서 크게 성공할 회사가 아직 크지 않았을 때부터 골라서 오래 기다리는 인내와 폭락장에서 한꺼번에 가격이 내려간 주식을 공포 속에서도 사모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만 훌륭한 주식을 헐값에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내용과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투자의 접근 방식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자본금을 모아 동업한다는 사업가 마인드로 장기적 관점에서 그 기업을 바라보고 오랫동안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단단한 돈을 중심으로 매수해서 보유하면서 남들이 뭐라고 떠들든 말든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투자를 이어가면서 경영자가 사업체의 규모를 키우듯 자신의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서는 누구나 같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고 같은 가격에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택의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자산 시장에 존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연결하는가에 따라서 누군가는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고 누군가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누군가는 급히 올랐다가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죠. 결국 투자라는 건 우리가 사는 나머지 인생의 거의 올타임 동안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어떤 관점을 갖고 투자에 임하는가, 이 투자 마인드셋이 투자의 전부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뭘 샀다 팔았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투자를 바라보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